안녕하세요. 9개 읽어야 하나 쓸 수 수업을 있는 것 위한 같아. 시창작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창발적 학습을 이끄는 이상한 끌개를 연구한 최봉선입니다. 저는 경력 33년 차이고 경기혁신 운동의 리더로 교장도 했고 현재는 2학년 담임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수업 연구에 저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 연구를 하면서 가진 의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가? 수업 연구를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 교과, 기능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나의 수업으로 학생이 얼마나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요즘 논의의 핵심인 학생 중심, 개별화 문제 이런 내용들을 이론이 아닌 대체로 인간은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 감각으로 경험한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천과 경험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반 학생이 31명인데요. 시창작 프로젝트를 8차 시를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 수업 관찰을 한 수업은 저희 학교가 이제 31명이 좀 많아서 2분의 1 등교로 16명과 하는 수업을 녹음을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교육과정 수업평가 일체화라고 하죠. 이 과정을 하나의 체계로 분석하기 위해서 복잡성 원리를 이렇게 적용해 봤습니다. 2017년에 제가 함께 공부하던 그 새학교 네트워크 선생님들과 이 작업을 하는 과정이 마치 고대의 비밀을 탐색하듯이 하면서 만든 표입니다. 여기에 쓰인 용어는 앞에 강의에서 많이 설명이 됐으므로 저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고요. 이 작업의 목표는 그런 거였습니다. 수업 연구를 마치 이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이렇게 따로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하는 연구가 아닌 전체를 보고 싶다는 이런 욕심에서 해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교육과정 설계하는데 적용해봤습니다. 시창작 프로젝트를 제가 8차시짜리를 설계했는데요.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고려하는 뭐 교과 선출 기준이라든지 또 저는 시창작이니까 문학 장르 중에 시의 특성 또는 8차시라는 시간 안배, 학생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이 일정한 경계가 됩니다. 수업 중 작용하는 근거리 네트워킹은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텍스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또는 작품 게시 방법 또는 누구나 이제 보편적 교육과정의 관점으로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교구 사용 이런 것들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이러한 근거리 네트워킹으로 학생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 이제 수업의 과정을 통해서 변형되거나 새롭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학생들은 연속적 경험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은 약 50여 편의 시를 감상을 했고요. 1차 창작, 2차 창작의 경험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내내 친구에게서 교사에게서 또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탐색하고 수정하고 새로 창작하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창발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창발은 교사가 의도한 전략, 교사가 의도한 끌개이거나 또는 수업 중에 일어나는 우연으로 촉진되거나 이끌어집니다. 제 수업의 목표는 학생이 시 창작의 사고방식, 예술적 감수성의 발현, 집단적 창발의 경험이라고 하는 고차원적인 경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많은 교육 이론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교육 이론 중에 창발적 학습에 도움을 받은 이론은 이해중심 교육과정, 상황학습 이론, 또 학습자 이해, 참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많이들 공부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이외에도 수업 연구를 위해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 비평, 아이 눈으로 수업 보기 등 많이 들어보신 수업 연구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교육과정 설계도는 이해중심 교육과정의 템플릿을 수정한 겁니다. 전에 근무하던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고 만들고 수정하면서 사용했던 것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백워드 설계라고 하죠. 이 백워드 설계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수업 내용을 목표로부터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는 바로 평가 준거가 되죠. 본질적 질문은 추상성이 높을수록 저는 개별성을 많이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한 시창작 프로젝트의 본질적 질문은 초등학교 2학년이 시는 어느 때 어떻게 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시는 겪은 일이나 생각을 운율을 살리거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야 라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수행 과제를 2가지를 제가 정했는데요. 시 이제 감상과 표현입니다. 낭송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낭송하는 것을 통해서 시를 감상하는가 또는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염두에 두고 창작하는가를 보았습니다. 평가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인데 평가는 단계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평가는 학생의 개별성에 따른 수행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저는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흔히 쓰는 용어로 하자면 절대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평가라고 하면 마지막에 결과에 대한 평가로 여겨져서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학생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의 수업 목표 도달도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마다 다른 사고 과정을 거치죠. 그리고 그래서 시에 대한 자신 나름대로의 이해를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시를 쓰는 과정을 제가 분석해서 저의 수업 목표인 창발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평가입니다. 8차 시 수업 계획입니다. 이 중 이제 마지막 차시인 시창작 수업을 녹음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창발로 이끄는 이제 이상한 끌개인데요. 용어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수업의 목표가 창발이고 이상한 끌개는 이제 교사가 의도한 전략이 될 수도 있고 수업 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업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늘 이제 일회성으로 그 수업에서 얘가 이런 말을 했어라고 교사가 기뻐하거나 또는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을 하거나 했는데 그런 그 구조를 저는 이번에 좀 분석을 하고 싶어서 수업을 녹음하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2학년의 특성을 고려해서 아이들과 공유하는 몇 가지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제가 설명합니다라고 하면 아이들은 눈과 귀를 저에게로 향하고 생각을 해야 하고 저는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할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고 아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활동을 늘 게시하는 방법으로 친구들이 새롭고도 깊은 이해를 보여준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에게서 배우는 것이 수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수 용어가 단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창발의 여지를 넓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가 단순해야 개별성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 장면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그 발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서 들려줍니다. 가령 이제 제가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러면서 저는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라고 문장으로 발표하는 예시를 보여주면 2학년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좀 수월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0살 아래의 저학년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시, 모델링이 사실 단순 모방을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미술 수업 같은 경우는 예시 작품이 없으면 훨씬 더 창조적인 발상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모든 예시 작품이 학생들의 학습을 돕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근래의 경험인데, 이런 것들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에 이런 복잡성 관점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대화를 이제 그 자료집에 전사해서 넣었습니다. 저는 수업 중에 아이들의 말하고 저의 말이 거품처럼 이렇게 일어나서 폭폭 터지는 그런 지적 희열을 만드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과 그 주고받는 이야기는 네, 이렇게 뻥뻥 터지는 네. 아이들과 주고받는 이야기는 늘 저의 상상력이 초라하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아이들은 어쩔 때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력과 창발을 위해서 가능한 많은 텍스트와 교구, 자료를 준비합니다. 쓸 수 있는 모든 교구와 자료를 아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늘어놓습니다. 교과서 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낭송하고 시의 특성을 그렇게 다르게 보여주는 시 10개를 활동지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시를 낭송하면서 시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알게 됩니다. 31명의 시를 모두 담은 활동지도 나눠주고 나의 시를 먼저 살피고 친구의 시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하면서 시의 특징을 탐색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저는 학생의 말을 이제 반복하거나 다시 질문하면서 시 특징을 정리했고, 아이들을 주고받은 대화 그리고 친구들의 발표로 피드백 받으면서 자신의 시를 바꾸거나 새로 쓰기도 했습니다. 녹음한 수업의 학생이 16명인데요. 처음에 시가 계속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시화를 만든 학생이 5명이고 줄을 바꾸거나 내용을 바꾼 학생이 5명, 그리고 6명은 새로 썼습니다. 네. 이런 피드백을 주는 것은 아이들과 공유된 정서가 바탕이 돼야 되고 늘 사용하던 공감의 언어, 그리고 표정, 손짓, 개별적인 접촉이 피드백의 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발견된 그런 끌개가 있는데요. 맥락이 있는 자료가 공감을 일으킨다. 수업에서 50여 개의 시는 맥락이 있는 자료입니다. 요즘 많이 이야기를 하죠. 삶과 연결된 수업, 그런 교육과정, 교육을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삶과 연결됐다는 것은 맥락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맥락은 아이들의 의미 형성을 하도록 자극하고 생각거리를 주는 자료로서 아이들이 사고를 촉진하게 하고 대화를 통해서 개념을 경험적으로, 감각적으로 형성하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들의 발산적 사고를 돕기 위해 저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개념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학년의 특성이 있기도 하지만은 저학년의 특성상 개념어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학생 중에는 또 이제 독특하거나 또 약간 이제 선행을 한 듯해 보이는 아이들이 개념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의 사고작용을 방해하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촉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들 각자의 개별적 창발이 집단의 창발을 이끌도록 연결시키는 것은 교사의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이제 시창작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수업을 전사하는 과정이 참 즐거웠습니다. 녹음한 걸 풀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하고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를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창발은 매우 수준이 높은 목표입니다. 사실 목표의 수준이 높으면 복잡성이 높아질 것이고 복잡성이 높아지면 더 많은 개별성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 이야기와 계속 연결되어서 이 복잡성 철학의 방대한 이론이 저는 수업 연구뿐만 아니라 학교 조직 연구도 굉장히 흥미로워서 제가 이제 교장으로 리더로 있을 때 조금 적용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또는 학급 운영,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 원리에 또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아주 잘 지켜주셨습니다. 좋은 실천과 연구 그리고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성심 선생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울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이번에 운이 좋게 서울교육연구원 교사가 돼서 현재는 중국교육청에 소속되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런 학회가 열리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런 자리에 소개된 걸 무척 개인적으로 너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최봉선 선생님하고 같이 짜게 되면서 제가 토론을 맡게 됐는데요. 제가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2011년부터 혁신학교에 근무하면서 제가 수업 혁신 팀장을 하면서 전 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수업을 거의 다 봤거든요. 5년에 걸쳐서. 그런데 제가 단 한 번도 수업 전체 내용이 전사가 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전사를 보면서 한글로 된 걸 보면서 이게 과연 분석이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제가 비디오를 보든지 실제로 선생님의 수업을 들어가서 본 경험보다 더 많은 사고의 작용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업 방식보다 전사를 통한 수업 연구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선생님의 수업을 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주관적이고 또한 사변적인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제 2011년부터 혁신학교에 있으면 선생님들 수업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주당 20시간, 34주를 기준으로 하면 보통 1년에 680시간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만약에 30년을 근무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2400시간 정도의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보면 교사들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수업 공개를 하는데 평상시와 너무 다른 수업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일상 수업에 저런 수업 공개가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회의를 많이 가져서 저희 자체 내에서 결국은 수업을 보는 관점을 전환해내야지만 수업은 바뀔 수 있다. 수업 혁신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배움의 공동체 수업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아이눈으로 수업도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딱 하나였어요. 수업을 보는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교사는 끊임없이 수업 지도안에 신경 쓰게 되고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처럼 보일까라고 하는 수업 기법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좀 도달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관점으로 최봉선 선생님의 수업도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느꼈던 건 뭐냐면 결국은 수업을 수업답게 조직하는 게 일정한 경계인데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찬찬히 읽어보면 결국은 우리가 수업을 수업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 조성, 교육 자료 조성, 교육 내용 조성, 교육 방법 조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차라리 수업 경계 짓기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에게 이해가 쉽고 또한 복잡성 교육을 일반화하는데도 좀 유리하겠다,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복잡성 교육에서 제일 중요하게 창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창발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야 라고 하는 의구심을 상당히 많이 가졌는데요. 수업을 찬찬히 읽다 보니까 창발은 무지개 넘어 있지 않고 교사와 학생 1대1 대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일 제가 감동 깊었던 수업이 어떤 거였냐면 선생님이 계속 아이들하고 수업 대화를 하다가 한 학생이 딩동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하하 웃어요. 그러면서 다른 아이가 알았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창발의 과정은 특히 초등학교의 아이들은 1대1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교육적 이론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는 찰나의 순간 내지는 짧은 웃음 또는 미소 이 속에서 담겨있는 창발을 찾아내는 게 제일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발이라고 하는 게 이전 단계 없던 능력이나 질서가 나타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조직할 때 알았다 맞아 그럼 이번에 이렇게 해보자 너도 해봐 이렇게 상호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대화를 찾는 것에서부터 수업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수업을 보는 관점도 전환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계속 끊임없이 리보이싱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말하기도 하고 확장해서 말하기도 하고 바꿔 말하기도 하고 전화에 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충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리보이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아이들의 사고를 자극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요한 게 수업이 단순하게 1, 2차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8차시로 된 프로젝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하나 뭐를 하셨냐면 글쓰기 공책을 계속 활용해서 애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서 시를 쓰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이 반복 그리고 교사의 리보이싱 이런 것들이 사고를 촉진하고 결국은 이 사고의 과정과 반복의 과정이 계속되면서 정교화가 이루어지고 정교화 끝에 아이들이 맞아 그렇지 발견했어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제 최봉선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업 중에 나타난 이상한 끌개 3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맥락 있는 자료가 이끄는 공명, 두 번째는 발산적 사고를 돕는 교사의 언어, 세 번째는 독특한 관점을 가진 학생이 만드는 공명이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아이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교사의 발산적 언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발산적 사고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교사도 발산적 사고를 하면서 이제 발산적 언어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개념 규정을 할 게 아니라 교사, 학생 그리고 환경이 빚어내는 관계의 올림이다. 즉 생태적 지식의 창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제 생태적 지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분은 자료집에 제가 참고 문헌을 달아놨거든요.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 그 제가 배움의 공동체나 아이눈으로 수업 보기 이런 걸 통해서 부분적인 전사를 해봤어요.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고 그 적어보고 이렇게 해서 그 특히 배움의 공동체에서는 모둠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서 전사를 해본 적이 있고요. 아이눈으로 수업 보기에서는 교사와 아이와의 대화에서 이 아이에게 이 학습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찾아내기 위해서 전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온 수업을 통째로 전사를 본 건 처음이라서 이것이 사실은 그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많은 자극들을 줬어요. 그래서 오히려 수업 전사를 보면서 수업을 반추해내는 것이 교사의 성장에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사를 하면 옛날에는 거의 죽음과 같은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특히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이 워낙 발달해서 말만 하면 한글로 바꿔주고 종이를 넣으면 보이스로 바꿔주고 이런 시스템이 개발됐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불가능했지만 현재 코로나 시대에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전사 방식이 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을 통째로 전사를 통해서 공개해 주신 최봉선 선생님에게 정말 경의의 마음을 좀 보내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좀 교육계에도 많이 일어나서 수업을 보는 관점이 전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발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이어서 이지은 선생님의 토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남풍산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매일 배우고 있는 교사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막 교직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그런 제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항상 속상한, 그래서 풀리지 않는 과제와도 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동기유발을 시작해서 이제 제가 차 씌일 것까지 다 마무리를 짓지 않았으면 내가 실패했구나라고 항상 수업을 그렇게 느꼈었는데요. 이 루틴을 따라가기 위해서 늘 허덕이었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생각이 나오기 전에 제가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창발이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걸 제가 더 촉진시켜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제 깃발 번쩍 높이 들고 그냥 나 따라오라고 그렇게 가는 거에 제가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저에게 이 복잡성 교육은 제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오히려 이제 아이들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어떻게 불러올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부분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목표는 무엇보다 아이들 개별의 성장이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해보는 과정 중심 수업으로 이제 돌려야 함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복잡성 교육을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제가 보는 입장에서 최봉선 선생님께서 그 세신 수업을 인상 깊었던 점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학습자 입장에서 제가 그냥 복잡성 교육에 관련돼서 던지고 싶은 물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한번 흘러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봉선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 속에 녹아있는 이상한 끌개를 보면서 아이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힘에 의해서 생겨나는 창발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그 힘이 도대체 어떻게 나오는지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존중감으로 교육하시면서 학습자를 살펴보고 계신 점이 참 주목했는데요. 소위 힘든 아이들은 이제 좀 제쳐두고 싶은 게 이제 사실 그동안 좀 있었던 저의 마음이었는데 저희 연구회에서 이렇게 번역하신 학습하는 학교에 보면은 학습자 살펴보기라는 섹션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읽어보니 아니다, 학습자를 살펴보아야만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고 그래서 비로소 관심을 가지고 그 분석을 해서 제가 수업을 녹일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봉 선생님께서는 아이들과 알아가기 위해서 모든 학생과 한 번 이상의 눈맞춤을 시도한 그런 대화를 계속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보였고요. 그래서 결국 저마다 학습 방식에 따라서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아이들이 스스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이의 존엄성을 인지한다는 것은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을 가능케 한다는 것, 그리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이거는 그들의 촉발을 이제 추동시키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가 스스로 이제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개별 성장을 주요 목표로 하는 그런 수업을 하셨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필요로 한 것이 과정 중심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일단 넉넉한 시간이 바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왜 이 학습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하게 되니까 이 충분하게 동기부여를 받는 것이 참 와닿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시 낭송을 했었고, 그래서 그 통해서 일단 감각적으로 즐거움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스로 쓰고 싶은 동기를 얻어서 쓸 소재를 직접 찾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이 학습의 주도권은 나한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조작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창발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활발하게 하시는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수업을 살아있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 공부하다 보니 복잡성 철학에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복잡성 교육의 실천에서 최적화된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 천차만별이겠으나 보통 수도권 기준 그러니까 학생 수는 한 30명, 약 30명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연 복잡성 원리에 놓고 봤을 때 이 학급 인원수가 어느 정도가 과연 적당할 것이냐라는 것이 제가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선연성이라는 것이 복잡성 원리의 특징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교실 속에서 복잡성과 다양성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항상 배우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항상 핵심 단어로 나오는 근거리 네트워킹이랑 구성인자 자율성, 이게 실제 교실 현장에서 얼만큼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 인원에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짝홀로 나뉘게 되면서 저도 처음 한 반에 15명을 데리고 수업을 한번 해보았거든요. 이때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그냥 단지 수업 인원만 줄어들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토론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해보니 각종 의견과 논거가 다양하게 공유되고 서로 복잡하게 교차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찰을 좀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훨씬 교사와 학생 간의 네트워킹이 이제 활성화되어서 제가 아이들을 좀 더 잘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적화된 학급당 학생 수가 도대체 한 얼마 정도 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중, 고 학년에서 이 필요한 학생 수가 다를지, 아니면은 초, 중, 고 이렇게 학교 급별로도 이렇게 좀 다를지 한번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복잡성 이제 교육 철학을 실현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 과정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할 때 저는 항상 시간 확보가 참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확보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선생님들의 고민을 한번 제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복잡성 교육에서는 새로운 경험이 감동적으로 다가오면 이 학습자 내면에서 변화가 생기고 이때 이상한 끌기를 던져준다라는 것이 되게 와닿았었는데요. 또 격이 없는 대화를 하면서 소위 이렇게 대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내가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수업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매일 하는 일상 수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할 때 매번 시간이 부족해서 참 실천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는 5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5학년 2학기가 사회가 역사이거든요. 그래서 2학기 처음부터
고조선부터 시작해서 2학기 끝날 때는 625까지 한꺼번에 다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하는 진도가 이렇게 많은데 저는 사실 사회에서는 당시 인물이 아이들이 직접 되어보면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한번 생각을 스스로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과 부도를 통해서 지형을 분석하면서 스스로 결론 내리는 과정에서 격이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창발이 막 샘솟는 것을 볼 수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제가 진도에 허덕이게 되고, 그래서 이 실제와 제 이상과의 이 관계 속에서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생님들의 그런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회에서 이제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고 있지만 가장 와닿았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죽은 물고기만이 물결을 따라 흘러간다라는 말이었었는데요. 복잡성 교육이 제시하는 방향을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 보면서 항상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봉선 선생님, 저기 지금 이지윤 선생님이 질문하신 두 가지, 그 답변이랄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채팅방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오는데, 저도 소인수 학교에서 9명하고 또 수업도 해보고 굉장히 규모가 큰 학교에, 예전에요, 30년 전에 저는 72명과도 수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그런데 여기 채팅방에 들어오는 걸로는 학급당 인원수라고 하는 걸 꼭 굳이 묶어놓을 필요가 있을까? 근데 선생님이 수업을 그냥 평소 방법대로 하는 데는 제가 생각하기에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뀔 수 있죠.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학년에서 또는 무학년으로 섞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 무학년으로 학년군으로 섞이기도 하고 무학년으로 섞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팀으로 섞이기도 하고 해서 딱히 교사에게 적정한, 그리고 아이들 수업에 적정한 숫자를 굳이 이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죠. 교육과정 진도냐 또는 그 성취 기준이냐, 나는 내 수업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항상 문제인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을 두었죠. 근데 역량을 중심에 둔다고 하는 얘기는 내용 측면이 조금 빠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식적인 측면이 좀 이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준 선생님이 생각을 하신 그런 이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자기 탐색 활동,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을 좀 녹아 넣으면,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진도라든지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연습이 안 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일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을 좀 설계하는 것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사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연구하고 연습하고 해서 이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우리 주체적인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른 토론은 우리 자유 토론 시간으로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